편집을 안 했네요, 제가. 자, 제가 함수에서 해드릴 이야기는 진짜 요만큼 있는데 시간 요만큼이라 시간이 제한된 시간을 제가 잘 쓸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집합 배웠죠? 집합에서 뭐 배웠죠? 집합이 뭔지 배우고 나서 원소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 다음 집합의 종류 배우고요. 종류. 그 다음 표현 배우고요. 그 다음 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 배우고, 포함관계 배우고, 집합의 연산 배우고, 뭐 여러 가지를 배웠었어요. 그리고 나서 명제단원이 나왔었죠. 명제단원에서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학습하고, 조건을 명제화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이제 함수예요. 명제는 무조건 뭘로 풀게 되어 있어요? 집합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함수는 스타팅이 집합부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함수를 배우는 데 있어서 집합 명제를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쓱 훑고 그냥 쉬운 문제만 풀고 넘어갈래?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 정말 어려운, 우리 올림포스 기출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함수의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함수의 정의가 뭡니까? 여기 적혀 있죠. 앞에 보세요. 앞에. 여기가 더 많아가지고. 정의가 안 나와 있나? 정의는 있어요. 그렇죠. 정의역의 원소 x마다 공역의 원소 y에 대응하는 관계를 함수라고 불러요. 뭔가 굉장히 뜬구름 잡는 느낌이죠. 일단 그럼 정의역이 뭐고 공역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정의역이 뭐고 공역이 뭐냐. 그리고 대응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함수의 3요소부터 배워볼게요. 함수의 3요소입니다. 첫 번째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의 정의가 뭘까요? 그렇죠. 정의역은 집합 X예요. 여러분, 변수를 중학생 때 뭐라고 불렀죠? X라고 불러요. 고등학생 땐 변수를 뭐라고 부르죠? 특정한 문자 이렇게 불러요. 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변수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서야. 왜 쓰고 싶지 않을까? 어렵대. 그래서 변수란 말을 안 쓰고 x 또는 특정한 문자라고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하겠다 이거야. 정의역. 정의가 집합 x래. 정말 수학에선 그렇게 될까? 아니겠지. 정의역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어떤 용어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냥 집합 x라고 정의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집합 x야. 다음 두 번째는 누구야? 공역이야. 공역은 정의가 집합 y예요. 세 번째, 대응이에요. 대응의 정의는 다들 써져 있는 대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그냥 화살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그럼 예를 들면 어떤 함수 f가 있어. 그럼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의 각 원소 x마다 공역의 원소 하나에 대응하는 관계를 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의역이 무엇인가부터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정의역이 어떤 집합이냐가 이 함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 정의역 x가 누구냐에 따라 종류. 집합의 종류 뭐가 있었지? 첫 번째 공집합이 있어요. 공집합도 유한집합 중 하나죠. 유한집합이 있어요. 다음 무한집합이 있죠. 근데 무한집합엔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어떤 집합? 가산집합과 비가산집합이 있더라. 자, 정의역이 공집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정의역이 공집합이면
대응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니 정의역의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친구가 공역의 하나의 원소에 대응할 수가 없죠. 함수의 3요소가 뭐라고? 정의역, 공역, 대응이야. 근데 정의역이 공집합이면 정의역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얘들아. 있는 거야. 공집합이어도 그런 집합이 있긴 한 거잖아. 그치? 근데 대응이 있어, 없어?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정의역이 공집합인 함수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없어. 알겠니? 없다. 또 정의역은 어떤 원소가 존재해. 근데 공역이 공집합이면 어때? 대응 때릴 친구, 타겟팅이 없다 이거야. 그치? 그럼 이 친구도 없겠죠. 따라서 정의역과 공역은 공집합이 아닌 집합으로 약속하면 돼요. 이해됐죠? 무조건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제외도 괜찮겠다. 그러면 함수 f의 정의역이 정의역 x가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 중에서도 가산이냐 무한집합 중에서도 비가산이냐에 따라서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달라져요. 표현. 우리 지금 함수 f의 표현을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 첫 번째, 정의역이 유한집합입니다. 유한집합이에요. 그러면 F1은 몇이고 F2는 몇이고 F3은 몇이고 F4는 몇인지를 표현해 볼 수 있죠.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얘는 몇이고 얘는 몇이고 얘는 몇이고 얘는 몇이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것도 함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에요. 이건 함수의 표현이 아닙니다. 함수의 표현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함수 값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함수의 3요소가 뭐라고 했죠? 정의역, 공역, 대응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가 있어요. 뭐죠? 공역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함수의 표현이라고 보지 않아요. 오케이. 함수의 표현은 유한집합일 때는 어떻게 보통 하게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x 원래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칠판에 쓸 때는 이쁘게 보이려고 네모로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의 집합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1, 2, 3, 4가 원소로 있고요. 여기는 1, 2, 3, 4, 5가 원소로 있다. 이때 함수 f는 정의역 x, 공역 y 그리고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하나하나의 원소의 대응을 전부 다 표현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런 대응을 정확히 표현하진 않지만 함수 f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 첫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됐나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x 화살표 y f 이렇게 쓰기도 해요. 됐나요? 그래서 함수에 표현하면 이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의역이 무엇이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 한번 배워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하나씩 떨궈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것이 함수 f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언제? 정의역이 무슨 집합일 때? 유한집합일 때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러면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면 그 함수는 항상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 맞는 말이야? 그건 아니지. 꼭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야. 또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아. 그렇지? 그래프를 이용해도 괜찮아. 그렇지? 이따 밑에서 하겠지만. 다음. 자, 이번에는 정의역이 비가산 집합이에요. 비가산 집합의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 실수 전체가 있어. 실수 집합이 있죠. 따라서 이번에는 f를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리얼 넘버에 여기다가 비끔 하나 딱 치면 이게 볼드체, 굵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까지의 집합이 함수 f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죠?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야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집합은 뭐밖에 없어요? 유한 집합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친구들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가장 간단한 표현법이잖아. 그걸로 표현할 텐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 될까? 가 이제 다음 과제가 된 거지. 그지? 그래서 고안한 시스템이 뭐야? 그래프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프. 그래프의 정의가 뭐예요? 뭘 보고 그래프라고 하나? 그럼 많은 학생들은 뭐 곡선이요, 직선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래프의 정의는 그림이 아니야, 얘들아. 그래프도 뭐야? 하나의 집합이에요. 그래프도 집합입니다. 근데 무슨 집합이냐? 얘는 그래프란 무엇을 원소로 하는 집합?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뜻해요. 우리 흔히 어떤 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할 때 뭐바 이렇게 써? x바 이렇게 쓰지.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입니다 이렇게 쓰잖아. 근데 그래프는 이런 거야. x, y를 원소로 하는 집합. 근데 여기 뭐가 나와? 어떤 조건 p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지. 이런 형태의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프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예를 들어 함수 f의 그래프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야? 무엇을 원소로 한다? x, y를 원소로 해요. 근데 y는 x의 무슨 값이야? 함수 값이 되는 거야. 그럼 y는 fx가 되는 거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근데 x는 무엇의 원소여야 돼? f의 정의역의 원소여야 돼. 이것이 함수 f의 그래프의 정의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그래프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좌표 평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 떠오르잖아. 그치?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다시 배우자면 무슨 얘기야? 함수 f의 이 친구의 그래프를 뭐 한 거야? 기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들으세요. 이거 자체가 그래프예요? 아니에요. 그래프는 뭐다? 집합이에요. 집합. 얘는 그래프를 표현했다, 나타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지. 기하적으로.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얘를 왜 그래프 개념을 왜 배운 거야? 결국에? 아니, 정의역이 비가산 집합을 표현할 방법이 따로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 개념을 차안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가자는 거지. 이해되셨죠?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정의역이 유한집합이에요. 그러면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도 돼요? 안 돼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지금? 집합의 종류에서 나오는 거야. 집합의 표현에서. 여러분 집합의 표현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 있고요.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은 어떤 집합만 표현할 수 있다? 유한 집합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원소 나열법은 어떤 집합을 표현할 수 있죠? 유한 집합과 가산 집합을 표현할 수 있어요. 조건 제시법은 어떤 집합을 표현할 수 있었죠? 모든 집합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정의역이 유한 집합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푼다. 근데 벤 다이어그램으로만 풀 수 있냐? 아니라는 거지. 정의역이 유한 집합이면 어떻게 풀 수 있어? 지금부터 보여드릴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게 누구다? 벤 다이어그램이더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걸로 풀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이 친구도 당연히 가능하죠.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x가 1이면 y는 몇이에요? 2. 즉 1, 2, 2, 3, 3, 3, 4,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굳이 이렇게 하면 될 걸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는 것에 불과한 거야. 틀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가산집합에는 얘들아, 가산집합에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자연수집합이 있죠. 또 뭐가 있어? 정수집합이 있고 더 나아가면 유리수집합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유리수집합은 예를 들어 y는 x야. 이게 대응이지 지금. 이게 대응이야. 근데 유리수집합이야 이거? 그냥 유리수집합이라고 생각해봐. 유리수에서 실수로의 집합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실선으로 이렇게 그어도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없나요? 자, 이렇게 긋게 되면 저는 정의역에 누굴 포함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무리수까지 포함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실선으로 그을 때 정의역을 보통 어떤 집합으로 잡아? 실수 집합으로 잡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정의역이 유리수라는 것에 위배되는 행위예요. 이해되세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이런 친구들을 디리클레 함수라고 불러요. 정확히는 얘가 아니고요. 다른 친구예요. 이제 이 친구가 뭐냐면 정의역이 유리수일 때는 함수값이 0이고 정의역이 무리수일 때는 함수값이 1인 거야.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중에 표현하게 돼. 이렇게 표현하게 돼. 옅은 선으로. 사실 정확히 말하면 탁탁탁탁 끊어져 있는 어떠한 점들의 연속인 거예요. 근데 사실 실수도 점들의 연속이잖아. 그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 자, 그냥 이거는 보조 지식이에요. 여러분 중3 때 배운 내용인데 유리수의 조밀성이라는 거 배우셨을 거야. 기억나세요? 근데 실수의 조밀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조밀성이 뭐야? 그냥 오밀조밀 모여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데 유리수의 조밀성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유리수가 있어. 그러면 이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항상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냥 같지만 않으면 무조건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실수도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해요. 그럼 뭔가 이 둘을 딱 봤을 때 개수가 비슷비슷해 보인단 말이야. 어차피 둘 다 사이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맞니? 근데 0부터 1까지 실수는 무수히 많죠. 0부터 1까지 유리수는 몇 개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0부터 1까지의 실수를 전부 다 표현해보면 실선으로 이렇게 이을 수가 있거든. 근데 0부터 1까지의 유리수를 쭉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정확히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 얘는 일자로 직선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분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 실수의 완비성 공리라고 불러. 완비성, 그냥 이런 얘기야. 나는 빈틈이 없는 애야 라는 뜻이야. 유리수는 완비성 공리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빈틈이라는 것이 존재해. 근데 실수는 그 빈틈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지? 점을 연속해서 찍으면 뭐가 된다? 선이 된다. 이거 사실 틀린 말이죠. 점은 길이도 같지 않고 크기도 같지 않아요. 따라서 점을 한 번 찍는다고 해서 무수히 많이 찍는다고 해서 이게 선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실수라면 쭉 하나로 이어서 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이 실수의 완비성 공리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희들 이거 알 필요 없잖아. 이게 정확히 뭔지. 유리수와 실수 사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점프 구간이 존재한다는 거야. 얘네 둘은 결이 완전 다른 집합이라는 거지. 그냥 그렇게 외워주면 돼. 그래서 풀이법도, 집합의 표현도, 함수의 풀이도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집합, 정의역이 무한집합이면, 아니 무한집합 중에서도 가산집합이면 문제 어떻게 풀게 된다? 우리는 풀 방법을 모른다, 그치? 그래서 대수 과목에 있는 무슨 단원? 수열 단원을 배우게 되는 거죠. AN은 2n-1이다 라고 하면 이 친구는 사실 FN이라고도 쓸 수 있는 정의역이 뭐인? 자연수 집합인 함수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걸 여기서 배우게 된다. 따라서 이 친구는 문제로 잘 나오지 않을 예정이야. 근데 나온다면 무슨 뜻이야? 이 수열을 몰라도 풀 수 있다는 뜻이겠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두 개야. 첫 번째, 귀납이야. 귀납. 하나씩 해본다는 뜻이야. 해보란 뜻이야. 그러면 뭐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 규칙이 발견될 확률이 높아요.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이나 또는 정수 전체의 집합이나 유리수 집합이 나와요. 유리수는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직접 해봐야 되는구나. 규칙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아류죠. 아류. 완전히 아류예요.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여기가 아니지.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여기랑 여기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직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문제에서 주어진 집합이 유한집합이면 벤 다이어그램부터 그릴 생각을 해야 되고 무한집합이면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무한집합 중에서도 가산집합이야? 그럼 이건 때려 넣어보란 뜻인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전체적인 결과이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집합의 3요소가 뭐다? 정의역, 공역, 대응이다. 그래서 정의역, 공역, 대응을 전부 다 표현해서 함수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이렇게 있다. 이게 뭐야? 정의역. 이게 뭐야? 공역. 이게 뭐야? 대응. 정의역, 공역, 대응.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그 함수의 대응을 자세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정의역이 무슨 집합이냐에 따라 달라지더라.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면 무엇으로 표현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표현하게 된다. 정의역이 비가산집합이면 함수의 그래프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에 만약에 여기 앞에 x, y 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새끼는 좌표평 보면서 싹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런 것도 이제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원을 뜻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건 함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집합 문제에서만 나오고 함수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그죠? 봐봐. 잘 나오진 않겠지만 원래 저 친구는 반지름의 길이가 몇인? 2고 원의 중심이 원점인 어떤 원이잖아. 근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럼 어디야? 여기만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왜 함수가 될 수 있는지 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야겠죠. 자, 함수의 기하적 의미예요. 첫 번째, 유한집합에서요. 함수입니까? 함수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그렇지. 대응이 존재하지 않는 정의역의 원소가 존재해요. 함수입니까? 함수입니까? 아니죠. 무조건 하나의 대응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쓰면 함수입니까? 맞죠? 이게 정의역이 유한집합일 때의 함수의 기하적 의미예요. 다음. 이번에는 비가산으로 가야겠다. 좌표 평면을 그려볼게요.
함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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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의 x값마다 하나의 y값만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x값, 그것을 x1이라 하면 x는 x1이라는 것을 보면 돼요. 근데 이것이 기하적으로 뭘 의미해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의미하게 돼요. 여기가 x1이면 이렇게 갖다 긋는 거지. 좀만 더 늘릴게. 근데 그거 봤는데 이 친구가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나? 그게 뭘 뜻해 지금? 하나의 x에서 뭐가 나온 거야? 두 개의 화살표가 나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죠. 그렇죠? 얘는요. 마찬가지로 두 개의 화살표를 대었으니 이 친구도 함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기하적 의미는 x축의 수직인 직선과 몇 개의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것이 비가산 집합에서의 함수의 기하적 의미가 돼요. 이건 너무 쉬우니까 안 쓰고 이것만 쓸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도 배워봐야겠어요. 자, 서로 같은 함수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서로 같은 집합은 어떨 때 서로 같다고 이야기했죠?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일 때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모든 원소가 다 같은 거예요. 그럼 넌 정말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서로 같은 함수는 어떨 때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까요? 배운 거에서 생각해 얘들아. 정의역, 공역, 대응이 같다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야? 공역이야. 정의역과 대응이 같은데 공역이 다르면 얘네들은 다른 함수로 치부한다는 거야. 이런 거야. F1이 1이고 F2가 2래. G1이 1이고 G2가 2래. 이렇게. 근데 F랑 G 둘 다 정의역이 1이랑 2야. 그럼 이 두 집합은 같은 함수냐는 거야. 같은 함수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공역을 모르잖아. 이해됨? 공역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F와 G를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문제 풀 때 페이크로 작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근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독해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아야 빈틈을 찾아낼 수 있어요.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문제를 봐야 빈틈을 알 수 있어. 근데 개념을 이런 걸 대충 파악하고 문제를 보잖아.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 잘 들어. 감정이입을 해봐. 그냥 내 눈에 안 보였는데 내 눈엔 안 보였어. 문제 풀 때. 근데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건 사실 이거래. 그러면 그냥 닥치고 믿을 수밖에 없어. 니네가 사리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그냥 내가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거라는 거야. 물론 내가 문제 풀면서 다 말하면 그건 맞는 거라고 인식해야지. 비판적인 시각 좋아. 좋은데 닥치고 따라 제발. 내 말이 맞아. 맞는데 내가 딱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 개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문제 풀면서 개념을 확장하는 이런 느낌보다는 정확하게 굳어져 있는 개념이 있는데 이 안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더라 라고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가자. 서로 같은 함수는 뭐뭐뭐가 같다?
정의역, 공역, 대응이 같은 함수를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함수의 3요소가 같은 함수예요. 자, 다음 시간에 함수의 3요소가 뭐야? 하면 어떤 새끼 꼭 나와? 정의역, 공역, 치역이요. 그냥 씨발 아가리 존나 찢어버리고 싶어 그냥. 진짜는 답이 없어. 제발 부탁해. 정의역, 공역, 대응이야. 정의역, 공역, 대응. 이거 만약에 단답형 1번으로 나오지? 이거 틀린 새끼 존나 많다 진짜. 절대 틀리면 안 돼. 정의역, 공역, 대응이다. 치역이 아니라. 화살표를 제발 놓치지 마. 됐나요? 네. 그러면 함수의 정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는 다 배워봤어요 이제. 자, 그러면 함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부터가 메인이죠. 여러 가지 함수예요. 함수는 크게 4섹션으로 나눠요. 첫 번째, 함수의 정의. 방금 배운 거예요. 두 번째, 여러 가지 함수. 세 번째, 합성 함수. 네 번째, 역함수예요. 다시 첫 번째 뭐? 함수의 정의. 두 번째, 여러 가지 함수. 세 번째, 합성 함수. 네 번째, 역함수. 자, 함수의 정의를 배우고 함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배우고 그 다음 합성함수와 역함수는 함수의 뭐라고 보면 돼? 여러분 집합 배운 다음 집합에 뭐 배웠어? 연산 배웠어. 얘네가 함수의 연산이야.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함수의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자,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1대1 함수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좀 그럴 때가 됐는데? 정의가 뭔지 아직도 모르시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제일 중요해 보이는 것만 읽기 시작해요. 그 위에 조건은 싹 다 까먹죠. 그러면 안 돼. 정의역에 임의의 원소 x1, x2에 대해 이 말이 필요해요. 당연히 1대1 함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몇 개 존재해야 돼? 2개 존재해야 돼. 유한, 비가산, 그렇지? 벤 다이어그램, 그래프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만약 x1과 x2가 다를 때 그 두 함수 값도 다르다면 이 명제가 참이 되면 나는 뭐다? 1대1 대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의 관점이에요. 자, 1대1 함수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증명해봐요. F1은 A고 F2는 B고 F3는 F3은 C인데 ABC가 다르다. 증명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 안 해주면 증명하시오 못 풀어요. 그죠? 뭔 개씨발 당연한 걸 증명하래? 라고 하고 별표 치고 넘어가죠. 당연한 것도 증명 못하는 병신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번엔 비가산 집합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친구. 어때요? 1대1 함수입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1대1 함수 1대1 함수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지. 그럼 얘가 거짓이지. 그럼 스님이 왜 아니야? 라고 물어봤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얘가 거짓임을 증명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발레를 들면 되는 거죠. 그쵸? 어디가 있어요? 요런 데다가 쫙 그어서 생각해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x1, x2, x3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실 x3도 필요 없지. x1, x2라고 하면 얘네들이 같은데 함수값이 같은 것이 존재한다. 쌤 지금 뭐 썼니? 귀류법 썼니? 아니야. 그냥 직접 증명한 거야. 발레 드는 건 직접 증명법이야, 얘들아. 그렇잖아. 그렇지? 이런 발레가 존재하니까 얘는 틀렸다라는 말이 되죠. 이해되셨어? 그러면 1대1 함수의 기하적 의미는 뭐가 되는 거야? 돌아버리게. 직선 뭐? 말하다 만 거지? 말하다 만 거지 아직? 약간 나왔어요. 야, 아까 함수의 기하적 의미가 뭐였어? x축의 수직인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였어. 이건 뭐야? y축의 수직인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인 거야. 얘들아, 그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대학생 때 배워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7가지의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창의고, 그 중에 하나가 융합이고,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수학적 의사소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배움이 좀 부족하신 거예요.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함 또 수학교육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가야 돼. 여러분 옛날부터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개념에 대한 깊은 사고를 하지 못해서 그 결과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그 문맹이 되신 거야. 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지. 근데 물론 나만의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열의를 갖고 공부하는 건 굉장히 좋은 태도지. 하지만 수학적으로 냉정히 볼 때는 좋은 태도는 아니죠. 그렇죠?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만큼은 꼭 따라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정의가 쌓이질 못해서 지금 언어 능력이 조금 퇴화가 된 상태인 거야. 알겠지? 준현이를 까기 위해서 한 3분 동안 빌드업해서 좀 이야기해봤어. 다음이에요. 네? 그걸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까지 그거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한 2분 생각해서 저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면 많이 떨어지는 거지. 다음 두 번째입니다. 1대1 대응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있는 함수의 말이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왜 배워요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돼요. 다음 조건, 그렇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1대1 함수입니까? 맞아요. 1대1 대응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유가 뭐야? 그렇지. 공역과 치역이 달라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치역이란 말이 나왔으니 우린 치역의 정의를 배워볼 필요가 있겠죠. 치역이 정확히 뭐냐? 치역도 집합이죠. 그렇지? 근데 어떤 집합이죠? 하면 집합의 표현 세 가지 중 어떤 걸 써야 할지 생각해야 돼. 근데 여러분 치역은 유한집합이니? 그치? 모르지. 아직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아직 결정되지 않는 집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무슨 방법밖에 못 써? 조건제시법만 써야 되는 거야. 그죠?
따라서 너는 y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고 표현해. x 써도 관계는 없지만 문맥상 y가 더 적절한 표현이죠. 왜? 어차피 공역 중 나올 친구들이니까요. y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근데 y가 어떤 친구죠? 그렇죠. 함수값인 거예요. x는 뭐의 원소? 라지 x의 원소인 거죠. 뭐랑 비슷하죠? 그래프의 정의와 상당히 흡사해요. 근데 그래프의 정의랑 조건은 같아. 근데 뭐가 같아? 원소로 갖는 것이 다르게 되는 거야. 그래프는 x, y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고 치역은 y만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항상 뭐의 부분집합이죠?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죠. 항상. 그럼 여기서 이 3만 없었으면 이 친구는 1대1 대응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됐나요? 자, 가볼게요. 잘 봐, 이제. 조금 중요한 얘기 또 나간다. 자, 제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fx라고 할게. 자, 이 함수 f는 여러분 1대1 함수입니까? 1대1 함수예요? 왜 그렇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잘 들어봐. 함수 f는 1대1 함수입니까? 오히려 무지했을 때가 대답하기가 쉽죠. 뭐라 그랬어 너 지금? 정의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 맞죠? 아니 쌤 씨발 정의역이나 공역이나 뭘 알려줘야 내가 대답을 할 거 아님. 이게 맞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저는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정의역, 공역이 언급되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웬만한 경우에 정의역과 공역은 주어질 겁니다. 문제에서. 근데 정의역, 공역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는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적절히 대응해야 되는가가 아니야, 얘들아. 그냥 관습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걸 제대로 배우고 넘어가자는 거야. 이걸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냥 흔히 간과해요. 근데 뭐 이제 참고서에 써져 있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함수 f 해놓고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나 이런 거 많이 봤죠.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f5는 몇이다? 몇이에요? f0 해볼까? f0 몇이야? 3이야? 맞아? 너는 정의역에 0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대답을 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거야. 함수를 다시 새로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해갔니? 근데 우리 F0은 스스럼 없이 그냥 3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러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값이 뭐야 여러분 지금? 그치, 모든 실수 다 넣을 수 있지. 더군다나 허수도 넣을 수는 있어. 근데 우리 어차피 이거 그래프로 나타낼 거잖아 무조건.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집합 명제 함수에서는 허수는 보통 제외하고 가는 거야. 알겠지? 실수로 제한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정의역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지금까지?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아. 언급되지 않으면 있잖아. 정의역은 어떻게 잡냐? 넣을 수 있는 값을 모두 원소로 하는 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의역은 가능한 크게 잡는 거야. 크게.
여러분 나중에 유리함수 배우죠. fx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가 나왔어. 그럼 정의역은 어디로 잡는 거야? 언급되지 않았다면 0이 아닌 실수 전체로 잡는 거야.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넣을 수 없는 값은 제외하고 모든 값을 원소로 갖는다. 이해가니? 오케이. 다음 치역이래. 공역은 어떻게 잡아야 돼? 자, 이 친구 보자. 너 x-1의 제곱 플러스 2야. 그럼 이 값은 항상 2보다는 크거나 같죠? 맞아? 그럼 이 함수의 치역이 어디예요? 자, 정의역이 어디야? 실수 전체인 거 확인? 오케이? 그럼 이 친구 치역은 y바 y는 2 이상 이렇게 되죠. 이해돼? 선생님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x가 실수 전체의 집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 얘가 어디냐고요? 조건제시법으로 하나의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2 이상으로 그냥 표현해 버린 거예요. 제가. 이해됐니? 이거 같은 집합이잖아 지금.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공역은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자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생각해보세요. 자, 이 친구 1대1 함수입니까? 제가 얘 보고 함수라고 불렀죠. 근데 정의역을 언급하지 않았죠. 그럼 정의역이 어딘 거야? 실수 전체인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 치역은 어디가 돼요? 실수 전체가 돼요. 이해됐니? 실수 전체가 다 나올 수 있잖아 지금 함수 값으로. 이해가지? 오케이. 그럼 얘는 1대1 함수예요? 맞아요. 1대1 대응입니까? 이거 아직 안 배웠잖아 우리. 그 입장에서 얘를 1대1 대응입니까? 라고 하면 질문이 나와야 되지. 뭐라고 질문이 나와야 돼? 공역이 어딘데요? 라고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수학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어때? 귀찮아. 왜? 이 1대1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무슨 함수? 역함수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야.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야? 1대1 대응이야 얘들아. 역함수가 몰라도 그냥 받아들여. 나중에 이걸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함수가 1대1 함수면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안 되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1대1 함수의 공역과 치역까지 같아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y는 x 플러스 1이란 친구 가져와 놓고 얘 역함수 얘기를 할 때 맨날 이 얘기를 하는 게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공역과 치역이 같게, 즉 공역은 가능한 작게. 그래서 어떻게? 공역은 치역과 같게 잡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학자들끼리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알겠지? 기본 전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함수 f는 1대1 대응이니?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얘 보고 뭐라 불러요?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응. 그러니까 f가 x에서 y로의 함수잖아. 그러면 f에 x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 y가 나와. 이게 대응이죠. x를 대입하면 y가 나온다. 이게 대응이에요. 근데 그 대응을 개괄적으로 써놓은 거죠. x를 넣으면 y는 x-1이 나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대응이라고 불러도 돼요. 사실. 정확하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정의역이나 공역이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문제는
1대1 함수면 뭐죠? 1대1 대응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유한집합에서 잠깐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만 이야기하자. 유한집합이야. 그럼 1대1 함수는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따라요. 어떤 조건이 따라? 유한집합에 한해서는 이렇게 쓸게.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겠죠?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음 1대1 대응은 유한집합이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돼? 같아야 남을 게 없어요. 그렇죠? 둘이 같아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항등함수. 여러분 항등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항등식도 있는데 항등원도 있어요. 그렇죠? 항등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뭐였죠? 0이었죠. 덧셈에 대한 역원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A였어요. 이걸 보고 항등원, 역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우리 지금 뭐 배워? 항등함수. 뒤에서 뭐 배워? 역함수 배워요. 그거 생각하면 돼. 함수의 연산 가장 대표적인 건 합성함수예요. 그래서 F에 어떤 함수를 합성해야 나 자신이 되지? 항등함수인 거고요. F에 어떤 함수를 합성해야 항등함수인 내가 나오지? 역함수다. 이런 의미에서 항등함수, 역함수인 거예요. 그럼 왜 다 이걸 배우는지 알겠지? 연산 하나 가지고 항등역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함수 단원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항등함수 갑니다. 항등함수의 정의가 뭘까요? 잘 들어봐.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근데 x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x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타임 스탑 걸어놓고 너희들 머릿속에 얘가 떠올랐다면 바꿔야 돼. 자세를. 함수를 바라보는 자세를 좀 바꿔야 돼. 얘들아, 지금 정의역이 x로 나와 있지. 저 정의역 x는 유한집합이에요, 무한집합이에요? 안 나왔죠. 근데 머릿속에 자동으로 얘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반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알겠어? 얘는 x가 무슨 집합일 때야? 비가산이 아니라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그 중에서도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만. 근데 x가 만약 1을 원소라는 집합이래. 그러면 함수 f는 어떻게 생겼어? 하면 여기다 할 수 있지만 뭐에다 하고 싶어야 돼? 벤 다이어그램에다 하고 싶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가는 친구죠. 이해되니? 다음 그래프로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얘가 아니라 1,1, 2,2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친구 항등함수야 아니야? 항등함수 맞는 거예요. 항등함수 맞아. 그렇지? 근데 우리들 머릿속엔 얘만 존재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함수 y는 x. 이 친구는 항등함수예요 아니에요? 정의역이 어디예요 지금? 당연히 실수 전체예요. 공역이 어디죠? 치역과 같죠. 치역이 어디니까? 실수 전체니까 공역도 실수 전체예요. 그럼 이 친구는 x에서 x로의 함수. 근데 fx가 뭐야 지금? x지. 따라서 얘는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럼 쌤은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볼게. 잘 들어봐. x가 1, 2,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근데
F1은 1이고 F2는 2고 F3은 3이에요. 함수 F는 항등함수입니까? 맞습니다. 자, 지금 이 집합 X가 F의 정의역이죠. 누가 그랬어요? 좀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엄밀하게 받아들여야 돼. 전 얘가 얘의 정의역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집합 X가 얘라고 했지. 응? 그럼 이번에는 함수 F의 정의역 X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얘가 정의역이지. 그럼 이거 대응 다 나왔지. 자, 함수 F는 항등함수입니까? 항등함수예요? 맞아요. 맞아요. 시역이 뭐예요, 지금? 1, 2, 3이죠. 그럼 공역도 1, 2, 3이죠. 언급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같죠. 그 상태에서 대응이 나 자신으로 다 향하고 있어요. 얘는 항등함수가 맞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안 물어봐요. 어렵게 이렇게 비꼬지 않는다고. 제가 익스트림 버전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또 이렇게도 되겠죠. X바 X는 마이너스 1 이상 2하다. 이러한 집합을 정의역이자 공역으로 쓰는 항등함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프를 써야겠죠. 마이너스 1, 2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2, 2까지 있는 선분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보시면 돼. 다음은 살짝 툭 끊겨요. 네 번째,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는 정의가 뭐예요?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는데 fx가 뭐가 나오는 거야? 하나의 값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보통 c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근데 c는 뭐의 원소여야 돼요? 공역 y의 원소여야 돼요. 이런 친구들을 이제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정확히는 이제 모든 라지 x의 원소 x에 대해 예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뭐 이런 사소한 표현은 생략하고요. fx가 c가 나오면 상수함수다 라고 하는 거야. 잘 들어요. 잘 들어. 자, 함수 f가 있는데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래. 자, 이 함수 fx는 상수함수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 내리시고. 될 수 없다. 정답은 될 수 없죠. 이유는 정의역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역이 모든 실수죠. 이 친구는 절대 항등함수가 될 수 없어요. 상수함수도 안 됐죠. 정의역을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2차함수 새끼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2차함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야. 그거를 선생님이 말해야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우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어?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야. 이미 함수에 어느 정도 뇌가 절여져 버렸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곡선으로 이루어진 함수에 절여져 버렸다고. 우리 근데 함수라는 것을 새롭게
제대로 된 정의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 새롭게 받아들여야지.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 자, 근데 잘 들어. 이러한 대응을 갖는 상수함수는 존재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축이 몇이에요? 1이죠. 그러면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x가 0과 2인 거야. 그럼 f0과 f2가 어때? 같지 않니? 그럼 함수 fx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대응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정의역 언급하지 않은 채 이렇게 쓰면 얘는 절대 상수함수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독해가 된다는 거야.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보인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만약에 함수 f가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x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a, b 이렇게 때려놓은 거야. 무슨 값인지도 안 주고. 그럼 얘는 지금 뭘 하겠다는 거야? 함수 f가 나중에 이제 뭐 상수함수든 아니면 항등함수든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얘가 뭐 해야겠는가를 지금 묻고 싶은 그런 느낌을 얘만 읽고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역을 언급했잖아 지금 유한집합으로. 좀 그런 거다.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보고요. 자, 원래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교과서 개념은 끝이에요. 4개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는 몇 개 좀 더 배울 거야. 첫 번째 증가함수, 감소함수요. 이거 원래 어디서 배워요? 이거 미적분 원 개념이에요. 미적분 원 개념. 근데 개념이 어렵지 않아. 그래서 지금 배울 거야. 갑니다. 정의역에 임의의 원소 x1, x2에 대해 여기까지 뭐랑 비슷하지? 1대1 함수랑 비슷하지? 근데 여기서부터 좀 달라져. 이번엔 다른 걸로 그치지 않고 대소비교를 때려요. x2가 더 커. 예를 들면 증가함수 하면 이런 형태가 떠오르잖아. x1과 x2란 친구가 다른 것을 넘어서 대소비교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함수값도 대소가 만족해야 되는 거지. 얘일 때 fx1보다 fx2가 더 크다. 얘가 만족하면 우리는 증가한다 라고 불러요. 증가한다. 근데 얘들아,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1대1 함수는 있잖아. 모든 정의역에서 이야기를 하지 항상. 봐봐, 잘 들어봐. 이런 얘기 안 하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축을 기준으로 반독돼서 왼쪽만 보면 여기에서 1대1 함수고요. 여기서 1대1 함수예요.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지? 그냥 무조건 함수 전체를 가지고 정의역이 여기로 뽑혔다면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의역을 왼쪽만 뽑았으면 1대1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1대1 함수는 모든 함수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하지만 증가는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축이 여기면 축보다 왼쪽에선 증가하고요. 오른쪽에선 감소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개념이 구간이라는 개념이야. 별거 큰 건 아니거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미적분 1에서 배우는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증가를 지금 배우면 너무 꼬이더라 이거야. 교육과정이. 그래서 미적분 1으로 넘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증가함수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이 말은 문제로 자주 등장하니까 한 번쯤 들어놓자라는 거야. 이러면 증가다. 정확히는 fx가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감소함수는 뭐겠어요? 그렇죠. 대소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럼 나는 감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처음부터 한 개 또 하고 넘어가야겠다. 여러분, 증가함수이면 또는 감소함수이면 1대1 함수입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1대1 함수이면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인가요? 이건 성립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쓰면 또 싫어하죠. 족밥식 표현 이렇게 써야겠죠.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면 1대1 함수가 됩니다. 하지만 1대1 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증가하거나 무조건 감소하진 않아요. 대표적인 발레가 뭐가 있을까요? 이쪽 발레가 뭐가 있을까요? 하면 머릿속에 대가리 속에 좌표 평면밖에 없으면 제발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요. 자, 여러분 유한집합 여기서는 증가함수가 어떤 기하적 의미를 가질까요? 그렇지, 꼬이지 않는 거야. 꼬이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가 이렇게 꼬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정방향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향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면 1대1 함수이면서 증가함수가 아닌 건 뭐가 있어? 꼬았는데 1대1 함수인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이런 친구 대표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이러면 이런 친구 존재한다. 이해하시죠?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함수가 둘로 나뉘는데 모든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죠. 첫 번째는 연속함수예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미적분 원 내용인데 쉬운 내용이라. 연속이라는 건 뭐냐면 끊이지 않았다는 거야.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1차 함수가 있고요. 2차 함수가 있고요. 흔히 이렇게 분필을 떼지 않고 펜을 떼지 않고 그릴 수 있는 친구들 연속함수예요. 맞니? 얘는 1대1 대응, 1대1 함수잖아? 이런 친구가 1대1 함수잖아? 그럼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예요. 생각해봐. 봐봐. 처음에 증가부터 시작해서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감소를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발레가 무조건 생겨버려. 이해가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증가이면 1대1 함수이다 맞는 말이라며. 근데 1대1 함수이면 증가이단 틀린 말이랬지. 근데 이런 상황엔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런 상황엔 맞는 말이다. 이런 친구들 떠올려 보라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 증가함수야. 그럼 1대1 함수 되지 않냐는 거지. 연속함수에선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유한집합은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가산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속함수면 1대1 함수인 것이 증가 또는 감소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불연속인 곳이 존재하는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간정의 함수예요. 뭐 이제 흔히 조각함수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문제 있죠. fx는 해놓고 x가 뭐 0보다 작을 때는 뭐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고 구간마다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예요. 그럼 이런 친구는 이런 애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발레입니다. 이렇게 때려놓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증가함수예요? 아니죠. 하지만 1대1 함수예요. 그지? 이런 친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구간정의 함수에서 많이 나오는 함수가 또 요런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 또. 여기서 어떤 1차, 여기서 1차야 이렇게.
근데 0에서 만나긴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도 직선이고 여기도 직선인데 1대1 함수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일까? 예를 들어 여기서는 기울기가 양수라서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증가했으면 여기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증가해야 되지 않을까? 즉 여기서 감소했으면 여기서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되지 않을까? 즉 기울기에 뭐가 같아? 부호가 일치하다는 거지. 그럼 기울기끼리 뭐 해버려? 곱해서 0보다 크다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문제 나온다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가. 이래놓고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뭐 a의 범위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 a-1과 e-l을 곱하면 0보다 큽니다. 해서 a-1, a-2 해서 0보다 작다. 따라서 a는 1과 2 사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내가 말 안 했어. 만약에 말 안 했어. 너는 어떻게 풀어? 첫 번째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닐 것 같지?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렇지. 그렇게 풀어왔잖아. 그리고 맞잖아.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전체적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사실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같이 중요한 얘기들인데. 다음 주기함수예요. 이건 대수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주기 피리어드예요. 우리 생리가 영어로 뭔지 알아? 피리어드예요. 피리어드. 주기. 같은 뜻입니다. 피리어드. 모든 정역의 원소. x에 대해 fx 플러스 p가 fx다. 얘를 만족하면 우리는 fx 보고 f 보고 주기함수라고 불러요. 뭐 예를 들면 fx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쭉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fx는 주기함수다라고 할 수 있나요? 왜? x 플러스 2가 fx와 같거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기하적으로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 아니야. 근데 평행이동해도 그대로 똑같은 그래프를 만족하잖아요. 얘는 주기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럼 주기는 뭔데? 뭘 보고 주기라고 부를까? p가 여러분 얘를 주기를 몇이라고 하고 싶어요? 4? 정신병자야? 2라고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이 p 값이 될 수 있는 최소의 양수야. 그걸 보고 주기라고 불러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 주기함수는. 그냥 이런 친구 나중에도 배우니까 문제로 나오면 최대한 익숙해져놔라 라는 거야. 심심치 않게 등장해요. 이런 친구.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 내용이에요. 이거 하고 쉴 거예요.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저번 교육과정에서는 순열과 조합이 함수 다음 단원이었어요. 함수 배우고
유리함수 배우고 무리함수 배우고 그 다음이 순열과 조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순열과 조합이 공통수학 1 맨 마지막으로 빠졌죠. 그리고 나서 함수를 배우죠. 그래서 이게 그냥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이번에.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사실 항상 함수가 이제 기말고사에 순열과 조합이랑 같이 엮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지금 그냥 필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함수 f의 개수예요. 잘 들어봐. 지금 여기 띄워놨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가 몇 개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만약에 정의역이 x바 x가 0 이상 1 이하야 이렇게. 이미 조땜을 알아차려야 돼. 얘들아 개수는 보통 언제 물어? 유한할 때 물어. 그치? 우리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배웠지? 아니 우리 그런 거 배운 적 없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배웠지. 얘도 마찬가지야. 함수의 개수를 물을 적에는 정의역과 공역을 뭘로 잡아야 돼? 유한집합으로 잡게 돼요. 유한집합으로. 그래서 쌤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f가 x에서 y로의 함수고 x의 원소의 개수는 몇이다라고 해서 x를 유한집합으로 제한해 버릴 거야. 그냥. 저는 m과 n을 쓰고 싶지만 제가 mn 하면 여러분들이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p와 q로 놔둘게요. 근데 pq도 사실 싫어요. 왜냐면 이따가 순열이 나오거든. 그럼 이제 막 qpp 이런 걸 써야 돼. 그치? 그래서 쌤은 mn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발음에 혼동은 오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쓸게요. 자, 함수 f의 개수 몇 개 나올까요? 가능한 게 몇 개냐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x가 1, 2, 3이야. 작게 쓸게. 자, y가 1, 2, 3, 4. f가 x에서 y로의 함수래. 그러면 너희들이 만들 수 있는 가능한 f의 개수가 몇 개 있냐는 거야. 그러면 1은 함수값으로 몇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4개 중 하나를 선택해요. 2는? 4개 중에 하나 선택하죠. 3은? 4개. 3은 4개. 근데 이 1, 2, 3이 동시에 선택을 해야 되지. 즉, 얘는 무슨 법칙을 써야 돼? 곱의 법칙을 사용해 줘야 돼. 따라서 여기서 함수 f의 개수는 몇 개야? 4의 세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4의 세제곱. 즉,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야 돼? q의 p제곱이 나온다는 거죠. 그냥 모두가 q개의 선택권을 가지니까요. 자, 이제 다음부터 뭐 할 거냐면 이 여러 가지 함수를 쭉 따라갈 거예요, 이제. 첫 번째, 1대1 함수 f예요. 자, 1대1 함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 예를 들어 1이 1을 선택했어. 그럼 2는 더 이상 1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지. 선택권이 하나씩 줄어들게 돼요. 줄어든다. 그럼 첫 번째, 1대1 함수 f가 되고 싶으면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겠죠? q가 더 크거나 같다는 가정이 필요하게 돼요. 이제는. 얘가 더 작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1의 선택권이 몇 개? 5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2는 몇 개 중? 4개. 그 다음은 3개. 이거 뭐야? 순열이에요. 순열. 얘는 Q, P, P계가 돼요. Q, P, P. 5, P,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돼요. 이해 안 되면 말해줘요. 자, 다음은 1대1 대응 F의 개수요. 여기서 뭐 그냥 다른 얘기인데
얘 보고 꼭 1대1 대응함수 이런 애들이 있어. 1대1 대응함수는 잘못된 표현이야. 1대1 대응이라는 것 자체가 함수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1대1 대응 F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얘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 뭐가 필요해? P와 Q가 얘는 같아야겠죠. 남는 게 없으려면. 그럼 얘들아, 이게 개수가 같으면 1대1 함수만 되면 이거 무조건 1대1 대응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상태로 QPQ를 하게 되지. 그럼 QPP. 근데 PQ 같다며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나? 여러분 MPN이 뭐였지? 이거 M 팩토리얼이지. 결국 M부터 1까지 다 때린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P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항등함수의 개수예요. 항등함수. 자,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뒤에 써져 있을 텐데.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항등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여러분? 필기 집에 가서 해도 되잖아. 꼭 공부 못하는 새끼들이 저러고 있다니까. 나 미쳐버리겠다. 쌤이 얘기하잖아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쌤 뭐 물어봤어 준현아? 뭐? 난 조건 물어보지 않아서 정의 물어봤지. 항등함수 정의가 뭐야? 또 그러고 있다. 아니 앞에 쓰여져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할래? 그래. 뭐가? 정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에서 fx가 x인 것이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럼 항등함수 f에 조건이 붙어야 돼. 어떤 조건? 그렇지. x와 y가 같다는 조건이 필요하죠.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낯선 거야, 그죠? 지랄. 그럼 항등함수 개수는 몇 개예요? 전부 다 나 자신 찌르는 거 아니야? 이거 몇 개야? 이거 하나야. 무조건 하나지. 됐니? 자, 그래서 잘 들어봐. 정의역이 정해지면 공역도 정해지고 대응도 정해지는 거 아니겠어? 맞지? 따라서 이러한 함수 f를 우리는 어떻게도 쓰느냐? 항등함수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 이제. 대문자 i를 써서. 근데 정의역만 정해지면 이 친구는 고유한 거 아니냐고. 예를 들어 정의역이 1, 2인 항등함수가 뭐 있어? F1은 1이고 F2는 2인 딱 그거 하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친구 우리는 이제 IX 이렇게 쓸 거야. 정의역만 여기 표현해주면 이 친구는 정의역이 뭐고 공역이 뭐고 대응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됐지? I를 안 쓰기도 해요. 자, 다음 상수함수예요. 여긴 쉽죠? 지금 상수함수 f의 개수입니다. 이 몇 개죠? 다구리깔 한 새끼만 조지면 되는 거 아니야? Q죠, Q. 공역의 원소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증가함수예요. 이 친구 조건 필요해요? 안 해요? 증가함수면 무조건 뭐예요?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그렇지? 그러니까 이 친구도 P보다는 Q가 더 많거나 같아야 돼요. 일단 그릇이 돼야지. 공역이 그릇이 돼줘야 된다 이거야.
자, 증가함수를 가르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 개수 때문에 이야기한 거야. 가볼게. 1, 2, 3, 4를 원소로 하는 집합 x가 있고 1, 2, 3, 4, 5, 6, 7을 원소로 하는 집합 y가 있어. 근데 이때 문제에서 증가함수라는 말 못하지.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진짜 저질이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아, 증가함수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집합 F는 몇 개 있어? 라고 하면 몇 개라고 할 거야? 잘 봐. 이건 외워야 돼, 얘들아. 외워. 잘 봐라이. 잘 봐. 꼬이면 안 되지. 봐봐. 자, 쌤이 4개를 선택해 봤어. 이 친구들 가지고 증가함수 만들어 봐. 어떻게 만들 수 있어? F1이 몇이야? 확실해? F1이 확실히 2지. F2가 뭐야? 4. F3은? 5. F4는? 어때? 선생님은 원소 중 4개를 택했을 뿐인데 함수가 결정됐지. 맞지 않아? 그러니까 증가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냥 원소를 택하면 끝나는 거야. 너는 QCP야. QCP. 개수가 몇 개야? 7C4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선택만 하면 결정은 알아서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됐어? 이제 어려워져. 잘 들어. 어려워져.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족 같은 게 어떻게 나오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건 어떻게 풀어? F2보다 F3이 어때? F2보다 F3이? 읽어봐. 뭐라고? F2보다 F3이? 크거나 같다. 읽어봐. 뭐라고? 크거나 같다야. 어떻게 풀어? 둘로 나눠서 푸는 거야. 둘로 나눠서. 첫 번째 F1, F2, F3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증가함수 형태의 걸로 놔두고, 다음 두 번째는 F1, F2, F4 가는데 얘랑 이 새끼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 개수 몇 개야? 7C 4. 이 새끼는 7C 3.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더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물론 여기까지 가면 좋겠다. 8C 4 더하면. 다 까먹었지. 다음 시간에 어차피 질문 한 명이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 함수의 개념이 되겠어요. 잠깐만 쉴게요.